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강이 됐네요. 교재 99페이지. 자, 어디서부터? 요 인출선 부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출선 부분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출선이란 대상 자체에 기입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선. 자, 수목명, 나무의 규격, 나무 그루스 등을 기입할 때 사용한다. 자, 이건 직접 보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인출선 사용의 예인데요. 100페이지 보시게 되면 요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나무가 은행나무예요. 이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은행나무에 자, 이렇게 수량과 규격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뽑는 요선이 요게 인출선이라는 겁니다. 자, 평면도에서 자, 요런 것들이 인출선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 자, 여기서도 요게 인출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출선을 딱 뽑으면 자, 딱 뽑게 되면 요렇게 인출선이 이렇게 뽑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출선 상단에는 앞쪽에는 뭐를 쓴다? 자, 수량을 쓰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자, 수종명을 쓰는 거예요. 수종명. 자, 수종명. 나무 이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뭐를 쓸까요? 규격을 쓰게 됩니다. 자, 인출선은 이렇게 쓰게 돼요. 자, 요거 단면도에서 인출선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았네요. 이렇게 뽑았습니다. 단면도에서의 인출선이고, 자, 인출선이 교차할 때는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 부분 보세요. 그죠? 이렇게 인출선이 두 개가 부득이하게 교차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오다가 자, 점프선이라고 해서 한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줍니다. 이게 인출선 교차시키는 방법이다 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앞에 페이지로 가서요. 여기죠. 자, 그래서 인출선, 자, 사용할 때 유의사항이 있겠죠. 인출선은, 자, 가는 선으로 긋습니다. 가는 선, 굵은 선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인출선의 수평 부분은 기입사항의 길이와 맞춘다. 자, 인출선이 이렇게 해서 자, 인출선 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인출선이 뽑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쓰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다가 쓸게요. 3 다시 수량이 되는 거죠. 3은 자, 은행나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행나무라고 썼는데 이 글씨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래서 나중에 기입을 했을 때 요 끝이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더 삐져나오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출선의 방향과 기울기는 통일하는 게 좋다. 자, 한 도면에서 자, 이렇게 도면이 있는데 인출선을 뽑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으로 뽑았어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또 다시 뽑는데 이렇게 해서 자, 이쪽으로 뽑는다거나 또는 얘는 지금 직각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또 인출선을 갖다 여기서 뽑는데 이렇게 또 비스듬히 뽑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향과 기울기는 통일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인출선 간의 자, 교차를 좀 피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아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교차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점프선을 쓴다. 그 다음에 한 도면에서 인출선의 굵기와 질은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요 인출선 유의사항 요것도 좀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100페이지가 되겠죠? 아까 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100페이지 요 인출선 교차 방법과 그 예를 좀 설명드렸고, 여기 좀 중요한 개념이 나오네요. 요 선, 요 중요합니다. 특히
굵은 선, 가는 선. 자, 요거 잘 좀 알아두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별을 칠게요. 이렇게 별을 치겠습니다. 자, 굵은 선의 용도가 되겠죠. 도면의 윤곽선, 건축물의 외곽선, 단면선, 도면의 윤곽선.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도면 용지가 있으면 요 테두리 선 이렇게 그었던 거 있죠? 조금만 좀 빼서 다시 그릴게요. 요만큼 이렇게 해서 뺐던 거, 요 선이 윤곽선이죠. 윤곽선. 굵은 선으로 긋는다는 얘기고, 자, 여기 안에 만약에 이제 뭐 주택이 있다. 주택을 표현을 해야 돼. 건축을 표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집이 이렇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의 건축선, 자, 요 외곽 건축선, 요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선도 굵은 선이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도면을 그릴 때 이제 평면도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 단면도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이제 실기 보실 때 막 단면도 여러분들이 막 그리시게 될 텐데, 뭐 나무도 그리고, 뭐 파고라도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자, 파고라 뭐 이렇게 뭐 그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요거 기본 요 단면 베이스라인, 자, 이런 것들은 다 굵은 선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선은 생략하고요. 자, 가는 선, 자, 문자 보조선, 자, 치수선, 아까 수평치수, 수직치수 막 설명드렸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지시선, 자, 해칭선, 이러한 것들은 가는 선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해칭선까지 해서 가는 선을 이용한다. 자, 그러면 문자 보조선과 자, 치수선은 아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은데, 이 해칭이 뭐냐라는 거예요. 해칭선이 뭐냐? 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캐드 도면 같은 경우 한번 잠깐만 봐볼까요? 요걸로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해칭이에요. 이 부분이 해칭. 이 부분이 이렇게 해칭입니다. 이 부분. 해칭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칭이라고 하는 것은 절단했을 때 그 절단된 부분의 어떤 질감, 패턴,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선, 이게 해칭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다시 하나 더 볼까요? 이런 것들, 요거, 자, 이게 뭐 조경도면은 아닌데요. 보니까 자,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자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두께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두께예요. 자, 그 자른 단면을 갖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떤 질감이라든가 단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그죠? 여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단된 부분에 어떤 패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이 해칭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의 종류와 용도가 있는데요. 여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실선과 그 다음에 허선으로 나눠요. 가짜선, 허선은 가짜선. 자, 실선 중에서 굵기에 따라서 굵은 선과 가는 선. 자, 아까 여기 위에서 정리했던 부분이죠. 자, 굵은 선은 외형선, 단면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그렇죠. 건축선이 있었죠. 건축 외곽선, 뭐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선, 굵은 선에 해당되는 거고, 자, 가는 선에 해당되는 것은 자, 치수선, 치수 보조선, 지시선, 해칭선.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허선으로 갑니다. 허선으로 가셔서 자, 먼저 파선과 일점세선이 있는데, 자, 파선이 어떤 선입니까? 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파선. 자, 많은 분들이 파선을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파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파선은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아이고, 모양이 조금 위로 올라갔네요. 자, 요 밑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긋는 선이 여기 파선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점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또 거꾸로 그랬죠. 그러면 점선, 요거는 무슨 선이에요? 제가 동그라미로 똑 찍어가면서 이렇게. 아이고, 제가 요게 칠판이었으면은 제가 좀 그리기가 좀 좋았을 텐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무슨 선이에요? 그러면 아무 말씀도 못 하세요. 자, 파선은요. 자, 요게 파선입니다. 이렇게 생긴 선. 요게. 자, 이 파선의 용도.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수문선이라고 되어 있죠? 수문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용도는 물체에 보이지 않는 모양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선. 자, 일점세선입니다. 일점선.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일점세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어떻게 기억하냐? 요 내용을 외우지 마시고요. 일점세선은 중심선. 자, 경계선. 자, 절단선. 중심선, 경계선, 절단선. 자, 그래서 일점세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고, 위로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긋고, 이렇게 해서 긋고. 요게 일점세선이에요. 그러면 얘는 중심선으로 쓴다. 중심선으로 쓴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느냐? 어떤 경우? 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요거 캐드 도면인데 마찬가지. 아이고. 자, 여기 봤을 때. 자, 요 보세요. 삼각형의 중심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자, 그다음에 이 다각형의 중심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 나타내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중심. 이렇게. 그래서 센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 중심선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경계선, 절단선. 자,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지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도면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해당 부지를 갖다가 여기다 그려야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일점세선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제도하려고 하는 도면을 그리려고 하는 대상지의 경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이 요 일점세선이다 라는 거고요. 자, 절단선입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나중에 단면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자르는 선, 자, 얘도 이렇게 뭐를 쓴다? 일점세선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선의 종류, 그 다음에 용도,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요. 잘 좀 기억해 주시고,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일점세선 말고 페이지 101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허선이라고 해서 이점세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점세선. 자, 이점세선은 허선이라고 해서 이점세선. 요거는 가상선,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선. 자, 모양은 어떤 선일까요? 이점세선 모양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긋는 선이 이점세선입니다. 자, 가상선이에요. 가상선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수목 및 축척의 표시. 자, 수목을 표시하는 방법. 가나다라. 자, 수목을 표시할 때, 자, 간단히 이렇게 원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요거는 평면상으로 표현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요게 은행나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지금 했는데, 은행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원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 자, 원 내에다가 가지라든가 질감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가지를 그려요. 그러면 센터 딱 잡아서, 요렇게, 가지의 형태를 갖다가 요렇게 그려놓는 방법도 있고, 있다는 얘기고. 자, 화렵스는 부드러운 질감, 침엽스는 직선 또는 톱날.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아직 재료 단원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화렵수와 자, 침엽수를 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잎이 넓은 수목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침엽수는 자, 잎이 피침 뾰족한 수목. 자, 그러면 자, 잎이 화렵수 잎이 넓은 거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들면 단풍나무. 자, 잎이 뾰족한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주목, 향나무 이런 것들은 다 침엽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렵수는 넓게 표현을 해야 되고, 자, 침엽수는 뾰족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목을 표시할 때 이렇게 침엽수와 화렵수 자, 구분해서 표현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축적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축적을 표시하는 방법. 자, 분수로 표시하는 방법, 막대 축적으로 표시하는 방법. 자, 막대 축적은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정 간격을 잘라요. 이렇게. 이만큼 자르고, 자, 이만큼 자르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명암을 이렇게 넣어요.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막대 축적입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에다 숫자를 써요. 1. 여기가 0이 돼야 되겠죠? 1이 아니고 0. 자, 지우고 다시 할게요. 여기에다가 0. 그 다음에 여기는 1m. 여기가 3m. 여기가 5m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1m란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3m란 뜻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자, 5m란 뜻입니다. 자, 이 막대 축적이 자, 도면을 확대 축소하기가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숫자를 갖다 여기다 바꿔만 주면 여기 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나는 2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6이라고 쓰고 여기를 10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아까는 1, 3, 5였을 때와 2, 6, 10이었을 때 당연히 2배 크기의 도면이 돼버리는 거죠. 축척이 2배가 돼버리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이게 100분의 1이었다면 2, 6, 10으로 바꿔놓으면 200분의 1 도면이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도면을 확대 또는 축소하기가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시설물, 구조물, 기호가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시고,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린다라기보다는요, 기호니까 이거는 좀 외우고 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어떤 걸 외워주시냐면 요 집안 표시에 대한 거 이거 외우셔야 되고, 잡석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벽돌 외우셔야 되고, 이러고 보니까 다 외워야 되네요. 금속도 마찬가지. 석재도 외워야 돼요. 콘크리트도 외워야, 아이고, 다 외워야 되네. 자, 결국에는 뭐예요? 이 집안, 잡석, 벽돌, 금속, 석재, 콘크리트 표시 방법을 다 기우니까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고, 요거는 와이어 메쉬라고 해서 이렇게 X자 있잖아요. 와이어 메쉬를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와이어 메쉬 용접 철망이라고 하는데요. 와이어 메쉬 용접 철망이라고 하는데요. 그 뒤에 이제 콘크리트 공사에 가면은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 좀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요게 이제 와이어 메쉬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와이어 메쉬. 그래서 이 와이어 메쉬는 또는 철근도 마찬가지고요. 단면상에서 나타낼 때 이 전체 요 두께에 이렇게 있으면 하단 3분의 1 지점에 철근이나 와이어 메쉬를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얘 지금 철근 표시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 두께의 하단 3분의 1 지점이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재료 용구 중에서 자, 플래니미터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자, 부정형 지역에 면적 측정기 사용되는 기구이다. 자, 연못이. 자, 이런 연못이 있으면, 자, 면적을 잴 때 재기가 쉽죠? 그래서 여기에 가로, 세로 그냥 곱하면 되는데, 자, 이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연못이, 자, 이러한 형태,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연못이 있어요. 이런 연못. 얘는 면적을 잴 수가 없잖아요. 도면상에서.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요 플래니미터입니다. 얘를 갖다 이렇게 따라서 굴리면 자동으로 요게 측정이 됩니다. 자, 플래니미터. 그 다음에 T자. 자, T자. 줄게요. 자, T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요게 T자. 이렇게 되고, 지금은 많이 안 쓰죠? 그 다음에 여기 삼각자. 이렇게 있고요. 삼각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자, 여기 이 부분은, 자, 직각이죠? 직각이고, 자, 마찬가지 이 부분도, 자, 직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일까요? 여기가 45도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45도 똑같고, 자, 또 하나는 여기는 30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 중 삼각자 한 세트, 이 두 개가 한 세트인데, 이 한 세트로 그릴 수 없는 각은 뭐 이렇게 문제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뭐 105도. 자, 105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요 45도와 60도를 합치면 되잖아요. 그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90도. 그렇게 나온 적도 있고, 3번 75도. 자, 75도 어떻게 그래요? 45도와 30도를 합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삼각자 세트 이렇게 갔고요. 자, 페이지 넘어서 자, 102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또 어떠한 제도 연구가 있는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은 요거고. 자, 곡선자. 그래서 운영자가 있고요. 운영자. 자, 여기서 운영자는 어떤 거예요? 요겁니다. 자, 왜 운영자일까요? 모양 자체가 구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운영자입니다. 그래서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자, 운영자고요. 자, 그 다음에 원호자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원호를 그릴 때 사용하는, 자, 여기서는 어떤 거? 요게 원호자가 됩니다. 자유곡선자가 있습니다. 자유곡선자, 자, 불규칙한, 자, 곡선을 그릴 때, 우리 일명, 흔히 뱀자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요건데요. 요 안에는 굵은 철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경 같은 경우는 불규칙한 선을 그리는, 특히 자연식 정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도할 때는 불규칙한 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선이 요 자유곡선자. 자, 그 다음에 템플릿. 자, 여기서는 요거죠. 요게 템플릿. 그래서 정원 설계 시 수목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평면도에서 원형 템플릿이 많이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삼각 축척. 자, 요겁니다. 요게 삼각 축척. 삼각 스케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삼각 스케일. 삼각 스케일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보면, 보신 적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빨간 부분 또는 뭐 파랑 부분에서 여기에 이 부분에 눈금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100분의 1, 200분의 1, 300분의 1 해서 100분의 1에서부터 600분의 1까지 해서 축척에 따라서 치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게 삼각 스케일이다. 자, 그 다음에 연필은 샤프와 홀더를 많이 쓰고 H가 많을수록 단단하고 흐리며, 자, B가 많을수록 무르고 진하다. 자, H가 많이 들어간 것은 단단하고 흐려요. B가 많이 들어간 것은 무르고 진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재료용지 중에서, 자, 투사용지, 요거, 트레이싱 페이퍼. 자,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볼까요? 트레이싱지.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요런 용지예요. 요런 용지. 비쳐요. 기름종이처럼 생겨가지고, 비칩니다. 이렇게. 비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싱지. 요 비치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자, 트레이싱지는 어떤 용도로 쓴다? 자, 청사진 작성을 위한 것. 트레이싱 페이퍼.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그 12강은 요 제도 용지까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